그럼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나? 아니죠. 여기 계신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리예요. 사도강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권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함도가 세계유산 문화 등재 시에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를 등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조태열 장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라고 권고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서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렇게 발언을 했지요.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끌려와 강제 노동을 당한 한국인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에 답변해서 당시 제2차관을 맡고 계셨던 조태열 현 장관께서 한국은 일본의 조치 이행을 신뢰하며 합의 결정에 동참하겠다. 그에 더해서 불행한 과거의 역사적 진실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제출한 이행경과,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행한 게 있었으니까요. 2017년에 일본이 이행경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의 결정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일본은 해당 결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라.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고려해라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위 업데이트된 이행 경과 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도쿄에 그 인포메이션 센터가 설치가 되죠. 그에 따라서 당시 2020년에 6월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일본의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2020년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저렇게 결정문을 도출합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2020년에 외교부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왔던 후속 조치들을 해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2022년에는 외교부 산하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저런 것도 냅니다. 우리가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도강산 관련해서 8월 8일 날 대변인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는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요구했는데 일본에서 거절했다,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럼 정부의 입장은 뭐냐? 여러 차례 계기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바 있다는데 도대체 저는 뭘 설명하고 입장을 양해를 구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혹시 따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사도강산 등재 결정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이제 오늘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저기에 일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일본 대표가 한 발언이 있죠. 그 쭉 발언. 그 중에 한 구절을 저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독한 노동 환경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강제 문구는 하나도 없고요. 1944년 9월에 징용이 조선반도에 도입이 되었다. 징용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실제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는 더 가혹한 업무, 좀 더 어려운 업무를 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나? 아니죠. 일본은 그간의 집단적 기억의 왜곡인 역사 부정, 역사 수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3년에 무라야마 다마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가 답변했고요. 2015년 7월 달에 구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결정된 바로 그 다음에 2015년 8월 14일 전후 60년 기념인가요? 그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을 넘는다. 전쟁과 관련 없는 후손들에게 사과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사과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걸맞는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사과해놓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행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힘들게 계속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2023년에는 지금 하야시 외상이 강제노동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본 초등학교 문부성이 교과서를 검증하면서 이미 독도 일본 고유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 주장하고 강제징병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있다는 논조를 바꿔서 지원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것처럼 아예 학교 이제 교과서도 다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저렇게 검증을 했어요. 2024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증에서 징용과 관련한 노동에서 단역을 빠졌고 위안부 관련해서는 군대를 따내달았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권위를 반영한 방식으로 중학교 교과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늘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2015년에 있었던 그 문구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에요. 왜? 일본은 또 안 지킬 거니까. 안 지킬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계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당시 차관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을 하셨을 거예요. 예. 우리 한정희님 보충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